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조가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조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만큼 정부가 친노조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펼쳤습니다. 그 바람에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생겼어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파업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글로벌 1등 회사고 그나마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한 주씩 한 주씩 끌어모으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까지도 노조가 이렇게 파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쩌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도대체 우리 기업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저는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노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경영청과 근로자가 서로 상생하는 모양새, 이런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경쟁력을 길러가는데 큰 저는 초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협이나 대화가 없고 그야말로 정치적인 파업을 일삼는 것, 그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 피해를 주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 저는 이것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그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삼성전자 내의 최대 노조가 쉽게 말하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뜻이, 쟁의권이라는 게 뭡니까? 파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파업을 한다는 거. 일단 접수가 됐으니까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일간 동안 적어도 2회, 좀 많으면 3회까지도 사전조정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조정을 개최를 합니다. 본조정. 그러면 조정안을 제시를 하거든요. 양측에서. 그런데 양측에서 제시한 그 조정안이 쉽게 말하면 어느 한쪽에도 협상할 여지가 없다 이러면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출입할 때, 기자할 때도 제가 출입을 했었거든요.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노동위원회는요, 이 사전조정을 아주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되면 빠르면 이달 안에 2월 안에도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인가요? 53년 만에 첫 파업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요, 지난해 9월부터 2021년 임금교섭을 1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그 합의점의 강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가 셉니다. 당장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당장 이야기하는 게 연봉 1,000만 원씩 일괄 인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성과급으로. 그 외에도 말입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지금도 뭐 삼성전자는 억대가 될 텐데 1,000만 원 인상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25%. 2021년에 영업이익이 한 50조 났나요? 네, 50조. 그러면 여기에 25%면 얼마 정도 되나요? 예, 한 2, 3조 되나요? 예, 50조 났으니까 25%면 이게 여러분 25%면 아니죠, 그죠? 25%면 10%면 5조고 20%면 10조고요. 5%면 한 15조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이거를 돌려달라고 하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숫자잖아요. 게다가 삼성전자는 이거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는요, 사내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임직원의 자율기구입니다. 바로 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임금 인상률을 4.5% 올리기로 했고요. 성과 인상률을 3%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5% 올리기로 했는데 이거 노조에서는 그냥 부결시킨 거예요. 노조에서는 부결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사협의회하고 민주노총의 어떤 노조, 한국노총의 노조는 4개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 노조는 4개나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노총이 대표적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노조하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노사협의회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기구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 11만의 임직원이 거의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은요, 4개 기구가 있는데 한 4,500명 정도 노조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노조원이. 이게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가져온 것을 노조에서는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2022년 2월 4일 금요일 15시 하면서 단체 교섭권이 협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결국 말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파업으로 갈 수 있는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주들, 특히 동학개미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만 하더라도 아마 한 50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주주인 사람도 있고 저도 주주잖아요. 주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만 명의 삼성전자의 전 직원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고 4,500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들이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려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조예요. 대한민국의 노조는요, 저는 상생의 틀이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뭐 삼성전자 노사협상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말입니다,
노사 조건을 보면 협의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협의하기가. 당장 말입니다. 연봉 1,000만 원씩 인상해라. 영업이익의 2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회사가 온전하겠습니까? 결국은 거들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왜 우리는 노사가 이게 타협이 되지 않고 노사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기르기 위해서 서로 움직이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파업으로 가는지, 그리고 한쪽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가 영향을 미친 건가요? 저는 정치 파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깔아먹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삼성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기둥이에요. 그런 기둥이 노조에 의해서 야금야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갈 겁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 삼성SDI, 삼성엔지니어링, 삼성화재, 삼성디스플레이까지 모두가 순차적으로 파업한다 해버리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 남아있는 삼성전자마저도 현대자동차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파업의 회오리, 그리고 마치 중공업에 있는 노조들처럼 파업의 회오리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올해는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아마 야당이 대통령이 되면요 파업의 물결 엄청날 겁니다. 나라가 덜썩덜썩할 정도로 시끄러울 거예요. 저는 이거 법과 원칙대로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되고요. 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속도도 만인한테 평등해야 돼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저는 법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한 대법원장도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형국이니 이 나라가 도대체 법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진짜로. 더 이상 저는 법과 원칙이 유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 어디에서 일어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게 뭐 타협도 되고요, 또 대화도 되고요,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만약에 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온 나라가 또 노조의 물결에 의해서 시끄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